인플레이션 시대 끝났다. 공포의 경기 침체가 이제는 위협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자연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2에서 3% 정도를 넘어서는 현재의 인플레이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정지가 되는 것인가,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자, 기존에 있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 혹은 고인플레이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저는 경기 침체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들이 앞으로는 올해 연말 내년 초를 중심으로 해서 급격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플레이션 높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죠. 그래서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 이 사람은 지금 경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연준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누가 있죠? 예, 연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이라는 것은 주인이 미국 정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투기 세력이에요. 예, 투기 세력, 특히 유대 자본을 중심으로 한 투기 세력, 국제 투기 자본들이 뒤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투기 세력들의 이거는 이제 지금 파월이라는 사람은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하다. 이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엇이죠? 자산 가치 하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산 가치 하락.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산 가치 하락이 뭐 폭락을 하든지 붕괴되든지 이때까지 무조건 고하겠다는 겁니다. 밀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산 가치가 하락이 하기 전까지는. 자, 그 부분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지를 할 때는 언제냐? 그것은 충분하게 자산 가치가 하락을 했을 때, 폭락을 했을 때 이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뭡니까? 자산 가치입니다. 자산 가치. 주가라든가 뭐 일종의 부동산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는 이제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매입을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자산을 전부 다 폭락시키겠다. 이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세팅이 끝나면요, 그때부터 올릴 준비합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저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에서 1월 달 정도에 여러분들 지표를 보시면은 놀랄 겁니다. 그러면 12월에서 1월 달 지표는 언제 발표됩니까? 뭐 그러면은 12월 달은 1월 달에 발표되겠죠. 1월에서 2월 정도에 여러분들 뭐 지금 소비 지표라든가 뭐 물가 지표 이런 거 보시면은 놀래 잘 빠질 거다. 그래서 3월 달 금리 인하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돼? 자산 가격이 위축되도록 이 사람이 계속 압박을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인플레이션 높다,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이 사람이 세팅이 끝나면요, 투기 세력 세팅이 끝나면은 매입을 다 끝났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네, 금리 인하 발언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예를 들어 보시면은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이것을 이제 충격을 줬죠. 0.7% 예상치가 0.3이었는데 컨센서스가 0.3이었는데 0.7%로 줘서 지금 이제 주가가 폭락하는 이 지금 계기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웃도게 되는데 이건 뭡니까? 지표죠, 지표. 지표가 의미하는 건 뭐죠? 후행성입니다. 후행성. 그 과거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문제. 그러나 주가는 뭐라고 했죠? 주가는 선행한다고 했죠. 선행. 주가는 미리 반영을 합니다. 미래 기대치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주가고, 과거의 후행성을 보여주는 것이 지표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지표를 보니까 소매 판매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주가는 어떻습니까? 선행하고 있는 주가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소비 지표 관련된 소비재 관련 기업들, 관련주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매업체들 주가는요, 연저점 찍고 있습니다. 최저점 찍고 있어요. 폭락하고 있습니다. 왜 폭락하고 있습니까? 이거 소매업체뿐만 아니고 아까도 보셨던 소비재 관련 업체들 폭락하고 있다. 왜? 매출이 다 폭락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이 말이 뭐죠? 네,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연준에서는 무엇을 봐? 지표를 보죠. 네, 물가 지표라든가 아까도 봤던 소매 판매 지표. 이거는 뭐죠? 과거입니다. 과거.
후행이에요, 후행. 자기는 어떻게든 뭐 과거지표 꺼내서든 어떻게든 가지고 주가라든가 자산 가치를 폭락을 시켜야 된 유일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누구다? 연준입니다. 그리고 파월이에요, 파월.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 보시란 얘기고, 그래서 뭐 즉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 그러면은 당장의 금리 시작된 것이 아니고 내년 3월 날죠, 내년 3월.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는 이 약세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알려드렸고, 그리고 파월 강성 발언, 그리고 테슬라 쇼크가 이어졌습니다. 테슬라 쇼크가 왜 이어졌습니까? 매출이 급락을 했어요. 매출이 안 따라옵니다. 왜 매출이 안 따라옵니까? 이미 경기 침체는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렇게 잘 나가는 테슬라도 지금 주가가 급락을 했죠. 거의 10% 가까이 급락하는 이 현상이 벌어졌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왜 피할 수 없나?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하나의 공식이죠. 여러분들 금리가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간다. 지금 금리가 5.5%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반드시 따라오는 건 뭡니까? 경기 침체예요. 무조건 따라옵니다. 이거 경기 침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연준은 경기 침체 얘기 안 합니다. 왜? 주가가 자기들이 생각한 만큼 폭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여전히 지금 아까도 보셨던 지금 긴축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만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이 이미 시작됐고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언제다? 12월에서 1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여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은 미국채를 매입하는 겁니다.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됐다.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됐다고 한다면은 연준에서 하는 행동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미 주가는 이제 많이 급락을 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하는 것은 바로 주가를 매입합니다. 주식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매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이 무엇이냐? 부동산은 뭐 연준하고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 금리를 인하시킬 거다. 이 두 가지는 연계되어서 연준에서 뒤에 있는 주인인 투기자본들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생각해야 될 거 있습니다. 금리가 내린다는 것이 반드시 호재라고 하는 부분들도 아니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금리가 내릴 정도면은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이 바로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어떤 자산 시장에 커다란 핵이 돼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 된다? L자형으로도 움직일 수도 있다. 만약에 급격하게 V자로 해서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이 이전에 떨어지는 각보다 각도가 여기서 나오는 각도가 커진다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은 이미 정고점까지 가는 시간들이 단축시킬 수 있겠지만, 만약에 자, 여기서 L자로 간다. 자, 이 부분들은 이제 기간을 확인해야 됩니다. 진짜 3월 달에 지금 금리가 떨어진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금리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산 시장도 같이 떨어진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하락의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이전 고점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상당한 시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시간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시간이 이미 정고점을, 주가라든가 이런 정고점을 다시 올라가는 시간이 단기냐 장기냐로 가느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3월 달 정도에는 확인이 될 것 같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